쓰지도 않은, 사지도 않은 물건을 샀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달 한 50대 직장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43만 5천 원어치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다는 안내 메시지였는데, 그런데 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었던 이 50대 직장인은 황당한 마음에 이 메시지 안에 적혀있던 그 전화로 연락을 해봅니다. 안내원이 전화를 받는데 명의가 도용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잠시 후에 경찰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뭐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때부터 이 문제의 실타래가 더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문자 내용이 뭐였어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문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주문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되면서 43만 5,200원이 결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문의하실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평소에 그러니까 물품 구입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바로 그 메시지처럼 보였습니다. 네. 지금 결제 안내, 그다음에 해당 온라인 그 업체인가 봐요. 그걸 지워져 있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그 특정 이름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지웠고요. 그다음에 주문 번호, 주문이 완료되었다. 결제 승인 번호 있고 무려 48만 4,200원. 또 다른 건 43만 5,200원. 결제가 완료됐대요. 그리고 합산 금액 이번 달 쓴 게 이렇게 됐어요. 결제됐대요. 그리고 아래에는 문의 전화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저 전화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제 금액이 왔다. 그럼 당연히 전화를 걸어 보겠죠. 네, 그런 네. 거죠. 그게 보통 이제 통상적인 사람들의 심리니까 네네. 그걸 역이용한 거죠. 이제 전화를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좀 명의 도용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아하.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조금 있다 경찰이 전화가 갈 거다. 네. 경찰이 전화가 와요. 진짜로 와요? 네, 오는데 어허. 그 경찰이 정말 경찰 같다는 거죠. 아. 네, 깜짝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당신이 이게 좀 이 사람들하고 좀 공범으로 지금 몰리게 될 위기에 처해 허허.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안전 계좌를 불러줄 테니 글로 돈을 보내라.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국가안전 계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 말을 믿고 네.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현금들을 다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얼마나 보낸 거예요? 1억 2천만 원이 넘어요. 허허. 네, 근데 현금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던 네.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제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당연히. 아하. 예, 그렇게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네.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허점들이 있어요. 이 네. 범행 과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범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네. 또 국가 안전계좌라는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정부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사전에 이미 다 했겠죠. 네. 자, 그런 지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받고 나서 당황한 나머지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게 이제 원인인데 네. 당황하게 되면서 그대로 이제 말려든 그런 하하. 경우인 거죠. 네. 여러분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진짜 경찰에게 이제서야 피해를 당하신 분이 전화했더니 경찰은 이거 보이스피싱 당하셨네요 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됐는데 손소 변호사님, 네. 이 보이스피싱범을 잡긴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당을 잡았는데요. 네. 인출하려던 상황에서 잡았습니다. 이야, 극적이네요 정말. 네, 이게 그 송금을 1억 원 이상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뭔가 이상한 걸 다행히 좀 느꼈어요. 아하.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서로 달려갔고요. 네. 또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그 일당을 붙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야, 정말로 우리 경찰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인출 직전에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았답니다. 자,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검거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사건으로 이제 마카오 도박 사건 있어갖고 그걸로 부산 경찰에 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그걸로 검거됐는데 검거돼서 통장하고 이런 거 확인해 보니까 보이스피싱 관련된 게 나와서 이제 확인된 거죠. 되게 몸통은 꼬리 끊기가 많지. 쉽게 말하면 이제 범행 기획하고 전화 걸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해외에 있고 국내에는 송금, 인출책, 송금책, 카드 모집책 이런 주로 검거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실제로 명의 도용도 연락하는 게 거의 없죠. 국가기관이라 하면서 뭐 안전계좌, 뭐 범죄 연루 등등 얘기하면서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붙이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니까 그거는 통화를 하지 말고 끊어야 돼요. 지금 이 경찰도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정말 국가기관에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도 이런 일이 정말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오윤성 교수님 지금 보면 와 범행을 기획하고 전화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국내에선 조직책을 보니까 송금, 인출책, 송금책 이거 뭐 진화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저도 사실 저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국가안전계좌 정도 얘기가 나오면 네. 근데 일단 저도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일단 제게 결제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네.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했는데요. 아하. 상당히 이제 많이 진화를 합니다. 네, 진화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몇백 건 미끼를 쭉 던져놓고 그 중에서 이제 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특히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그 보이스피싱 다뤘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막상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하면 그때부터는 약간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같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돈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었었는데 네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권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보통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좌도 국가안전계좌 이런 식으로 붙이면 뭔가 이 공신력이 있구나. 어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기획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서버 같은 게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잡는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뭐 돈을 인출하는 그 과정에서 이 잡으면 이 사람들은 이 몸통과 꼬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꼬리를 계속 잘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통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망타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절이 안 되겠군요. 몸통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분도 보니까 이 경찰이라고 그네들끼리는 조금 있으면 경찰이 전화할 거예요 하고 진짜 5분 뒤에 경찰이 전화 왔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공범으로 몰려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딱 이러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질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무슨 마켓이라고 나왔잖아요. 네네. 그 마켓을 모르거나 거기서 물건을 산 적이 없으면 애초에 여기에 걸리지가 않아요. 하하. 저한테도 가끔 오는 걸 보면 제가 오토바이가 없는데 네. 제 오토바이에 뭐가 잘못돼서 벌칙금이 날라오니까 확인을 하라고도 오고요. 그럼 문제가 왔어요? 네. 아. 그런 다음에 뭐 이제 그 TV 케이블에서 와요. 네. 거기 뭐 연체가 됐다고. 근데 네. 제가 그 케이블에 가입한 바가 아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저한테는 안 걸리는 거죠. 네. 그러나 만약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진짜 며칠 전에 거기서 물건을 샀는데 거기서 문자가 오게 되면 일단 하나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에서부터 쭉 이어졌는데 네. 두 개로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 처음에 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경찰이 거니까 네. 두 쪽이 연관이 되니까 왠지 공신력이 있는 듯이 아하. 느껴지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은 진짜 정신없는 날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정신없는 날이고 네. 진짜 불안에 떨게 되고 네. 그러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진짜 이런 거로 인해서 돈이 날아갔었던 적이 있다는 게 묘하게 연관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 마법에 걸린 저주에 걸린 것 같은 날이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에 갖다 이 사람들이 일단 낚아채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범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전화를 못 끊게 해요. 아. 그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우리는 네.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거짓말일 거야. 아하. 뭐 이거는 뻥일 거야. 네. 이건 진짜 안 됐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생각의 여지를 없애게끔 계속 말에 꼬리에 네. 꼬리를 물고 행동을 이어지게 딱 한 다음에 전화를 딱 끊게 되면 내가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그때가 같아요. 돼서 속았구나 하고 깨닫게 아. 되는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이 보이스피싱 이 피해 사례 전해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이 범죄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또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게다가 또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 좀 의심됐을 때에는 112, 경찰이나 또 1332,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론상은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런 일 당하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이게 문제가 나는데 어쨌든 이 요령을,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길. 뭔가 수상하면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